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위범 특검팀에게 이제 30일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은 무엇인지 어제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부자인 드루킹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은 노 의원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변사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의무 변호사에 대한 조사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이 기부를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진술과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에 대해서는 입건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겁니다. 2017년인가요? 5월 달에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경위가 무엇인가는 드루킹을 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트위터 내용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거. 거기에 게재되신 분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를 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는 그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드루킹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특검의 60일 동안의 수사 기간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게 되는데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이렇게 밝혔고, 하지만 기부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권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겠다.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로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파헤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맥락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동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그걸 통해 협박을 해갖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던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 브로커인 그 흔히 드루킹을 사법 처리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특검의 중요한 수사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 안에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드루킹의 노회찬 의원을 향한 협박성 SNS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가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지난 총선 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 보든지, 이런 SNS 글이었습니다. 드루킹이 건넨 정치 자금,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실제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총선 출마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돈과 조직이에요. 그죠? 근데 드루킹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조직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 조직도 그냥 예전처럼 뭐 전단 뭐 명함 같이 돌려준 조직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정치인들 입장에서 악마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드루킹이 굉장히 저질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이제 트위터 메시지 보면 이제 뭔가를 정의당 쪽에 자기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노회찬 의원한테는 불법 정치자금 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된 거고. 근데 위에 보니까 정의당의 총선 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당시 총선 때 저 심상정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에게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 부분에 아까 박상현 특검보도 저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뭐 도변호사 문제라든지 노회찬 의원 문제처럼 이렇게 뭔가 물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의원하고 정김대 의원한테 이 트위터 글이 있으니까 혹시 당신들 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사 못합니다. 현역 의원한테 못하죠. 아무런 물증도 없이. 그러니까 다만 이제 협조를 좀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 도대체 노회찬 의원이 뭐가 이 드루킹한테 그렇게 됐길래 저는 비극적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 정의당도 아마 실질적 진실을 좀 알고 싶을 때니 혹시 정의당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때 뭐 돈 받아 이런 게 아니라 드루킹 무슨 다른 협박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드루킹의 어떤 그 패악질 같은 것들을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죠, 특검이.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심상정 의원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는 진척될 수가 없죠. 자,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접근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물론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노회찬 의원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차기의 포석을 위해서 접근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어요. 뭐 본인들은 미래의 투자라고 하고 뭐 대략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게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가 이제 뭐 약간의 소문은 돌고 있었고 예. 노회찬 의원이죠.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의 뭐 개입 말하자면 누굴 추천한다가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공진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른바 그들의 입장에서 목화 연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흔히 말하는 독일식의 연정을 네. 통해서 정권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을 쓴다고 하면 노회찬이 입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 수준 뭐 이런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와 함께 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이 주로 맞춰지게 될까요? 뭐 일단 시작은 지금 뭐 노회찬 의원 쪽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금 추적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목표로 특검이 했다 보다는 드루킹 쪽에 이제 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나와서 이거부터 예.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마무리 지을 거고 아마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 쪽에 대한 어떤 박차를 더 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애초 이건 사실 드루킹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수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 문제가 커지고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까지 왔거든요. 그냥 만약에 특검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이것만 하다 끝나고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미 비서관 쪽에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특검은 끝나고 엄청난 비난이 시달리겠죠. 야, 니들은 드루킹 해가지고 김경수 저 지사 이 문제가 본류였는데 뭐 하다가 노회찬 의원만 잡았잖아. 너희들 뭐 하는 거니라는 비판에 나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특검 예.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도지사하고 송인비 비서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예. 뭐 그게 어떻게까지 진행될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의 단독 보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드루킹 측이 USB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USB가 뭐냐? 아직 내용이 뭔지 예. 모릅니다. 그게 드루킹이 체포되기 직전에 빼돌린 USB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발적으로 특검 측에 제출했다는 거 이미 제출 형태로. 예, 예. 뭐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루킹이 마지막까지 그걸 숨기려고 했다는 거면 좀 굉장히 큰 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가 좀 나와준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성과를 올릴 수는 있겠죠. 예. 특검에서는 지금 드루킹을 압박하는 수사는 이제 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 USB가 발견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근데 이거 USB는 이번 USB는 드루킹이 이제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라고 하고.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유심 카드, 휴대전화, 노트북, USB 이런 전자기기 엄청 발견됐습니다. 이거 언제 발견됐냐면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거지만 그 경찰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드루킹 경공모 조직들 이사할 때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사왔던 파주에 있는 창고 그리고 쓰레기더미 이런 데도 엄청난 많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만약에 분석해서 드루킹을 할 때 올감할 수 있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드루킹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는 봐야죠. 근데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USB 그 내용은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비밀 메신저죠. 기록이 남지 않는 예, 보통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같은 건데 그걸로 화면 캡처한 부분을 이제 보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되기 이틀 전에 그 많은 양을 다 캡처해 갖고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캡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은 내용은 남지 않지만 화면 캡처가 남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 확실한 내용이 실제로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특검 쪽에서는 자신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밝혀져야 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USB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 접촉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